안녕하십니까.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홍영민 배종찬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. 요즘 참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정치판도 뭐 개판 5분 전이고 참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정쟁으로 2판 4판 대결이 벌어지고 있고 참 민생을 언제 챙기나 경제 참 힘들지 않습니까, 홍 기자님? 네.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. 한국 갤럽 기준으로 8월 첫째 주 임기 들어 최저치였던 8월 첫째 주와 동률 타이를 이뤘습니다. 24%. 자, 대통령 지지율 하락.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?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예. 그 오픈 퀘스천으로 물어보잖아요. 부정평가 이유로. 네, 부정평가 이유 물어보는데 이게 다 주관식입니까? 주관식이죠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외교 문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1등으로 올라갔어요. 외교 문제가. 예. 그 전까지는 뭐 인사 문제가 계속 있고, 예. 이제 자질 부족,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저번 주에 그 외교 문제가 맨 위로 올라갔죠. 예. 부정평가 이유입니다. 부정평가 1위. 그러면은,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월 초에 이어서 다시 또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는데, 이번에 외교 논란이. 이번에는 영국, 미국 그 순방 외교에서의 문제,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죠. 예. 비속어 논란이 가장 큰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? 만 18세 이상 20대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%밖에 안 됐던데요. 예. 비속어 논란이 영향을 줬죠. 영향을 줬는데, 이게 이제 그 양쪽이 대통령실이나 여권과 야당이 지금 너무 입장이 다르니까, 지금 이제 서로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없이 지금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,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.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한 70%가 나오더라고요. 70%가 나오는데, 그러면은 그 사과하면 간단할 일인데 왜 사과를 못하냐? 표명해라, 유감 표명을 하는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대통령실 입장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. 사과 표명의 방식과 그 타이밍을 놓쳤죠. 타이밍을 놓쳤고, 이제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? 저기 이제 자막 조작. 자막 조작과 또 뭡니까? 이제 MBC와 민주당의 이제 유착. 이쪽으로 지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작은 저쪽에서 했는데 왜 사과는 내가 하냐. 이제 그런 식의 그 억울한 감정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사과하는 쪽은 저쪽에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사과하라고 그러겠지만 야당에서는 근데 이제 중도층이나 이제 중도 온건 보수 쪽 입장에서도 사실 사과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.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쪽에서 사과라는 얘기는 사실 바이든을 얘기한 거를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외교 참사를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이 XXX 그 부분만이라도 비속어만이라도 일단은 사과하고 지나가라. 근데 왜 그것도 사과 안 하냐?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. 안 했다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. 근데 바이든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,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날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그 비속어 쪽은 기억이 안 나든 나든 일단 이만큼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으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라.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못하고 있죠. 근데 그것도 사과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 이쪽에서 사과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야당에서는 박진 외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. 그러면은 이쪽에서 사과한 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냐? 그게 아니잖아요. 그게 아니고 야당 입장에서는 맨입으로 사과만 하냐? 사과를 했으면 사과했다는 뭔가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?
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. 인정해라. 네. 어떤 정치적인 도의적인 그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. 뭔가 액션을 해라. 그러면 대통령이 더 주도적으로 외교 라인을 손보든 네.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뭐 경고나 경질을 하든 하여튼 조치를 취하라 이거네요. 뭐 경질 갖고 경고 갖고 되겠어요? 뭐 이미 해임 건의안이 그 당론으로 해서 통과가 국회에서도 통과됐으니까 그거는 최소한 외무장관 정도는 경질을 해라 라고 나오겠죠. 근데 그 경질 안 하고 그냥 사과만 하고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는 야당에서는 이제 그것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여권 입장에서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. 그래서 이건 밀릴 수가 없다라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게 이제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. 정치적으로 이게 사과라는 게 사과하고 나면 이번에는 포도 내놔라, 배 내놔라, 감 내놔라 이렇게 연결되니까. 그렇죠. 예. 자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거든요. 국정감사도 있고 또 여소야대 국면이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도 이렇게 좀 낮은 지지율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그래도 좀 이걸 강공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배경은 뭘까요? 그러니까 사실 그 강경 보수층, 그 핵심 지지층,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사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. 그게 이제 뭐 사과해라가 70%면 사과하지 말라가 뭐 최소한 무응답 빼고라도 거의 30%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중도층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지층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. 더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지금 24%인데 24%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핵심 지지층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거기서 더 무너지면 10%대로 가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10%대로 가면 진짜 그거야말로 더 걷잡을 수 없는 그게 되니까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거라도 지키는 게 오히려 지금 더 그게 더 낫지 않냐. 지금 뭐 중도층으로 가서 24%가 30% 가고 뭐 40% 가고 그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사과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또 흡수될 것도 아닌데 중도층이 뭐 갑자기 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. 그 바이든으로 들렸냐, 뭐 날리면으로 들렸냐. 그러면 바이든으로 들렸다가 뭐 51%고 날리면으로 들렸다가 한 30% 가까이 된다. 그러면 그 30%를 또 지켜야죠. 홍 기자님은 날리면으로 들으신 거죠? 저는 날리면으로 들었어요. 저는 안 물어보십니까? 저 그때 뭐 얘기한 것 같은데? 저는 라면으로 들었어요. 배가 고파서. 라면 좀 출출하지 않습니까? 아니 뭐 괜찮습니다. 점심 많이 먹어서.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지율 어떤 사람들은 뭐 더 떨어질 거다 이야기 나오는데 홍 기자님은 앞으로의 지지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10%대까지 떨어지는 거는 사실 그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그렇게 쉬운 그건 아니에요. 지난번에 마지노선이 22%라는 것을 분석을 해주셨어요. 그렇죠. 그때 난리 났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 이게 그 더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밑으로 안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겠죠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그 포커스를 대통령실에서 자막 조작과 정원 유착으로 잡았으면 그 자막 조작과 정원 유착에 대한 명백한 이 증거 그리고 이제 그 정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한테 야 이건 내가 이거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.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이제 알려준다면 아마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상 규명이 되면 제 경험상 그 진상은 그렇게 쉽게 규명되기는 좀 쉽지 않아요. 만약에 규명이 된다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. 알겠습니다. 참 대통령의 지지율 어디로 향하게 될지. 하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. 워낙 내려왔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 대한민국 최초로 22%라고 분석을 했던 홍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정확한 거죠? 믿어보시죠. 감사합니다.